그럼 오후 시간에 제8과 지층과 화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층과 화석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지층과 화석을 이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속 그 역사에서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에 형성된 것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격변의 사건을 이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지층과 화석은 빠른 시간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반 이제 과학적인 발표에 의하면 굉장히 긴 시간, 수십억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지층이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 맨 아래에 있는 지층에는 이제 하등의 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지층은 최근에 이런 생물들이 있어서 이 화석은 진화의 증거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층이 이제 쌓여지는 속도를 동일 과정론적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5,000년에 약 한 10cm 정도가 이제 지층이 쌓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층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1.8km 정도의 퇴적 지층이 지금 이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km 정도가 이렇게 지층을 쌓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과학적인 발표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이제 이렇게 45억 년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이제 성경적인 관점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의 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으므로 물들이 불어나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들이 땅 위에 크게 넘치므로 온 하늘 아래에 있던 모든 높은 산이 덮였더라.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날짐승과 가축과 짐승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물들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쳤더라. 우리 이제 성경 기록을 보시면 지구 전체가 이제 물로 이제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 산들을 이제 덮었고요. 150일 동안 물로 이렇게 뒤덮였다는 격변의 사건을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오늘은 이제 이 지층과 화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서는요. 큰 기품의 샘들이 이제 터진 흔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모든 기품의 샘들이 이제 지하에서 터져 올라왔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흔적이 있을 텐데요. 흔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대륙에 걸쳐 있는 대규모 지층이라는 거예요. 이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 속에 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층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이 지층이 형성이 전 대륙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서 지층이 있다고 해도 대단한 건데 대륙과 대륙을 잇는 그 지층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물이 지구를 이제 덮었다 하는 증거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층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발표대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장구한 세월에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르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또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화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화석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 대서양인데요. 이 대서양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 그 가운데 부분에
중앙 해령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앙 해령.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맥이에요. 산맥인데 물 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이제 산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는 화석이 해령입니다. 산맥인데 1950년대 지구에서 가장 극적인 발견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길이가 74,000km 지구를 감싼 이 해령, 그 해저 산맥이 지금 이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이 대서양 전체를 이렇게 횡단하는 아주 긴 해저 산맥이죠. 해저 산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대륙과 대륙이 찢어진 흔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붙어 있었는데 굉장히 퍼즐 조각을 맞춰 본다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이제 맞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거의 이제 이렇게 퍼즐 조각으로 과거에는 이제 붙어 있었는데 이것이 큰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오면서 이제 찢어졌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중앙 해령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해령은 이렇게 보시면 해저 산맥이에요. 굉장히 길게 연결되는 해저 산맥인데 이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양 바닥에서, 바다 이제 밑바닥이죠. 제일 밑바닥에서 2,000m에서 4,000m 높이의 산맥들이에요. 지금 우리 지상에서도 보면은 2,000m, 4,000m 되는 산이면 굉장히 큰 산이잖아요. 그것이 바닷속에 산맥의 형태로 이제 쭉 줄을 이어서 되어 있는데요. 총 연장 길이가 74,000km가 쭉 연장이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상 부분에는 이렇게 열곡이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다는 겁니다. 깊은 골짜기로 형성이 이제 되어 있어서 여기 폭이 그 골짜기의 폭이 25에서 50km 되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이제 형성되어 있고요. 이 골짜기 안쪽에서는 지금 현재도 지진 활동이 거기에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륙을 5대양으로 돼 있지, 5대양 6대주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5대양 6대주가 과거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일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1900년대 이전에 이제 최근이죠. 지금부터 한 뭐 100년 전만 해도 이 대륙은 고정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단지 수직 운동을 통해서 지강 운동을 할 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900년대 이후 1915년 베게너라고 하는 이런 학자가 대륙 이동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대륙 이동설. 이 판게아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판게아 이론은 무엇이냐면 초대륙이에요. 지금은 6대주로 지금 분할되어 있죠. 근데 6대주가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의 초대륙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었다 하는 이론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양 바닥, 그 심해의 바다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많은 암석판들이 지금 많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암석판이 지구 내부에 있는 그 암석 덩어리라는 거예요. 지구 내부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암석 덩어리가 지금 대양의 해저에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합쳐져 있던 대륙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륙 간의 경계가 서로 일치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들이 지금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화석을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이게 남아메리카 남미 대륙이고요.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쪽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요거는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이제 이해하기 좀 힘든 시인데 남극 대륙이에요. 남극 대륙이 서로 이렇게 퍼즐 조각 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맞춰져 있는데 지금 서로 이제 큰 대륙이잖아요. 큰 대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들이 이렇게 대륙을
걸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화석이. 동일한 화석의 종류가 남미와 아프리카를 걸쳐서 이렇게 요런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와 인도, 남극, 호주까지 이어서 이렇게 동일한 화석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합쳐져 있어서 이 생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이렇게 대륙이 떨어져 있음에도 이제 발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이 학자가 대륙과 대양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대륙 이동설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륙 이동설이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도 수용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륙은 어떻게 생겼는가? 대륙. 이제 창세기 기록에 보면 모든 기품의 깊은 샘들이 터져 올라와서 지금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지구 내부에서 이렇게 용암이 이제 분출하는 거예요. 용암이 이제 큰 기품의 샘이 이제 분출을 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 땅이 찢어지는 거죠. 땅이 쫙 하고 찢어지면서 아주 높은 압력을 통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이게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면서 이렇게 대륙 지각이 양쪽에 있는 대륙 지각이 이제 그 밑에서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좌우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용암이 마그마가 올라오는 요 부분, 이렇게 해저에서 아주 높이 솟아오르는 산맥같이 올라온 부분은 중앙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저 산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 지각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 지각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이 바다가 점점 넓어지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육지 부분은 더 높이 솟아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바다는 더 깊어지고 이 내륙 지방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래서 물들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제 이동되어서 지금 현재의 바다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 중앙 부분에 솟아있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바닷물로 잠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커다란 산맥의 형태가 이제 해저 안에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해양 지각이 이 내부에서 분출되는 마그마의 힘에 의해서 지금 해양 지각이 점점 지금도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마그마가 용출되기 전에는 지금 합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찢어지면서 깊은 대양의 모습과 지금 내륙의 아주 높은 산맥의 모습의 형태를 지금 이제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붙었던 이것이 큰 내부의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오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분리된 그 중앙 부분에는 이렇게 마치 뜯어진 바느질을 이렇게 좀 꼬매는 것과 같은, 지금 이제 우리 지구본을 이렇게 보시면 뜯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곳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이제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져 올라오면서 했던 그 해저 밑부분의 다양한 증거들을 우리는 현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 대륙에 걸쳐 있는 이런 대규모 지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지구는 이제 가장 표면이 지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각, 껍데기, 이제 지구의 지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구의 그 지각은 75%가 지금 이 퇴적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퇴적 지층을 많이 이제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퇴적 지층의 이런 깊이가 수백 메타에서 수 킬로, 그러니까 평균 1.6km에 달하는 퇴적 지층이 지구 전역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면 거의 대부분의 이 땅덩어리가 이런 그 퇴적 지층으로 다 형성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이제 아리조나주에 있는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지금 이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이런 경계면이
이렇게 아주 우리 시루떡 할 때 보시면, 이제 시루떡 떡 넣고, 판 넣고, 떡 넣고, 판 넣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아주 면이 아주 고든 면들이 이렇게 지층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이제 물에 의해서 많이 이제 씻겨 나가기는 있지만 연결된 지층의 모습을 굉장히 광대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땅인데요. 미국 땅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 지구의 75%가 이제 퇴적 지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발표하고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퇴적 지층이 이제 보시면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균일한 물질. 이렇게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질로 이렇게 동일한 물질로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인트 피터 사암층인데요. 이 사암층은 미국 중앙부의 20개 주에 걸쳐서 이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20개 주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 50만 평방마일 정도가 되는데 순수한 석영으로만 다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암석은 없고 석영으로만 이렇게 광대하게 이제 퍼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른 물질들 다 이렇게 섞어내고 석영만 왜 요 지역에 이렇게 밀집해서 모여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점이 좀 되는 것이죠. 그랜드 캐니언 모습,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요.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호주 빅토리아의 12사도 바위예요. 12사도 바위.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붙였는데 이 모습도 보면은 이 지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남극 대륙인데요. 남극 대륙도 역시 이런 퇴적 지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퇴적 지층.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퇴적 지층이 쌓이는 속도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장구한 세월이 흘렀을 것이다. 남극이든 곳곳에 모든 보이는 지층의 이런 깊이를 보고서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있음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층이 있는데요. 왜 시대별로 퇴적물이 틀리냐는 거예요. 이 지층의 이 높이가 굉장히 장구한 세월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시대에는 왜 석회암만 쌓이고, 또 어느 시대에는 또 화강암만 쌓이고, 이렇게 어떤 시대에는 석영만 쌓이고, 이렇게 왜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한 물질만 이렇게 쌓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장구한 세월이라면 여러 물질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쌓여야 될 텐데, 별도의 물질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지층별로 쌓이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 도보 해협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백색 절벽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긴 거리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석회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석회암만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석회암 지층만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을, 이 양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석탄층도 이렇게 보시면, 이 석탄층이 이제 생기게 된 원인을 이제 나무 껍질로 우리가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석탄층이 어떤 한 부분에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간에 걸쳐 있는 대규모 지층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지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적 주장인데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주장하신 분이 허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지층의 모습은 굉장히 장구한 기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최초로 주장하신 분이 바로 허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을 좀 발전시킨 사람이 라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지질학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발표되는 것이 지금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면 지층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번 지층을 보았을 때, 조금 전에 이게 여러 지층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랜 시간에 지층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런 형태의 지층이 관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퇴적이 되고 다시 어떤 그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침식이 이루어지고 다시 퇴적이 되었다면 이 경계면이 이게 똑바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침식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면 풍화되고 침식되고 하는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층의 모든 모습을 살펴볼 때 이런 모습이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아주 면이 아주 곧바르게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침식된 흔적이 없이 바로 퇴적, 연속적으로 퇴적된 모습은 우리가 지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이 이런 모습이라면 급속한 퇴적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경계면이 이렇게 불균일하다면 오랜 세월에 이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 이런 면이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지층이 형성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일한 그 경계면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런 지층이 또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층. 이 지층이 있는데요. 지층이 있는데 휘어진 지층이 있다는 겁니다. 휘어진 지층.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면 이것이 딱딱한 암석으로 굳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힘을 가했다고 한다면 부서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휘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관찰한다는 거죠. 휘어져 있는 지층.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에 이게 힘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층이 형성되었다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부서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웨하스를 좀 많이 먹는데요. 웨하스를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부서져 버리죠, 그냥. 근데 이 웨하스가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어진 지층은 굉장히 이렇게 물렀을 때 힘이 가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층이 형성이 되었고요. 굳어지기 전에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휘어진 지층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어진 지층은 오랜 세월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층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사람이 이제 이 정도 크기인데요. 이 지층이 있는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휘어져 있는 모습은 이제 물렁물렁 했을 때 이것이 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형성이 되었고 또 힘이 가해져서 이렇게 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관찰된 결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산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물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큰 물이 흘러갔을 때 이제 남겨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화석도 오랜 시간에 이제 장구한 시간에 걸쳐서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화석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만 형성이 되면 굉장히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물고기가 이제 죽어가지고요. 이 살이 썩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흙이 쌓여가지고 흙이 덮여서
나중에 뼈만 이렇게 흙 속에 묻혀서 이렇게 화석이 되는 것, 요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이 물고기가 죽으면 다른 물고기에 의해서 뜯어먹히고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지 이런 형태의 화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잘못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화석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물고기가 이제 룰루랄라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진흙 덩어리가 이제 덮친 거예요. 흙 속에 갇히게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압력이 가해졌고요. 그 다음에 화석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석이 형성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흙이 쌓여서 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시간에 빨리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화석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화석들이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떼죽음되어 있는 물고기들이 한 군데에 몰려서 떼죽음되어 있는 화석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와 같이 격변의 상황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변의 상황이 되면 물고기들이 이제 때로 몰려서 한 장소에 모이게 되고요, 거기에서 화석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석은 이제 격변의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화석이냐면,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 순간에 화석이 된 겁니다. 채 이 물고기를 목에 넘기지 못하고 입에 문 채로 화석이 탁 도장이 찍히듯이 화석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형성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찰나에 마치 도장을 탁 찍듯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이렇게 흙이 쌓이고 이렇게 쌓여서 화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화석인데요. 어떤 화석이냐면 투구개 화석입니다. 투구개 화석인데, 투구개는 이제 진흙 위를 이렇게 걸어 다니죠. 진흙을 걸어 다니는 이 발자국이 이렇게 있는데요. 진흙 위에 있는 발자국이 없어지기 전에 화석이 된 겁니다. 그 상태로, 그 발자국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화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우 화석입니다. 새우 화석인데, 새우 화석도 보시면은 잔털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패하기 전에, 이 잔털까지 이렇게 부패하기 전에 이렇게 화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빠른 시간, 찰나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파리 화석인데요. 해파리 화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하잖아요. 조직이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고 금방 이제 뭉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화석의 형태로 지금 이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 부드러운 것이 그대로 화석의 형태로 우리는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파리 연부족 조직까지 상해지기 전에 이제 화석이 지금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이제 매몰된 물고기 모습도 우리가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고요. 또 특이한 화석 하나는 무엇이냐면 익룡 화석인데, 이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화석이 된 거예요. 임신한 상태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화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익룡이 이제 사람 크기하고 좀 비교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익룡이 이 새끼를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 화석이 이제 된 겁니다. 출산하는 과정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화석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화석은 오랜 시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찰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격변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변의 찰나의 상황을 그대로 마치 카메라로 탁 찍듯이 그런 그 순간적인 상황을 화석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고사리 화석인데요. 고사리 화석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 채로, 지금 이제 잘 휘어지죠?
요 휘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화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얘기예요.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돌이. 요 경우는 또 어떤 화석이냐면 이 두 이 공룡이 서로 이제 싸우다가 화석이 된 겁니다. 1971년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화석인데요. 싸우는 와중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화석이 된 찰나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의 형성을 이렇게 보시면요, 오랜 시간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의 격변의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석을 이제 분류를 해보시면 대부분 95%가 이제 바다생물 화석이에요. 바다생물 화석. 대부분이 바다생물 화석입니다. 그리고 4.75%가 조류 또는 식물 화석이에요. 이 조류는 이제 새 조류가 아니고 바닷말 조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물 화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이상이 식물과 이런 그 바다 생물 화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 포유류, 곤충들의 화석은 극히 일부분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변의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급히 기동력이 좀 약한 것들이 제일 아래에 있는 지층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요. 그래도 기동력이 좀 있는 것들은 밑쪽 지층에서 우리가 발견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층은 진화의 순서를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의 어떤 긴 흐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런 그 생물체의 서식 환경, 또 어떤 격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나타주는 것이 지층과 화석이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 밑에 있는 그 지층에 있는 생물들은 하등생물, 위에 있는 것은 고등생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지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기동력이 빠른 놈은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기동력이 약하고 뭐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은 밑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은 절대로 진화의 순서나 오래된 시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석의 퇴적 순서는 진화의 순서가 아니라 생태학적 서식지와 이 기동성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로도 우리가 이제 해보았는데요. 이 지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빠른 속도로 이게 퇴적이 되는 그 실험 장면을 이제 다음 주에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층은 생각 외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층은 지층에 여러 지층이 있지만 이것들은 전부 동시대의 산물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대의 산물. 오랜 시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층의 순서는 진화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층은 오랜 시간을 이제 또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지층이라고 해서 오래된 지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지층이라고 해서 최근 지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기존의 우리 패러다임을 완전히 이제 바꿔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지층과 이 화석은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대격변, 홍수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대격변, 노아의 홍수라는 전 지구가 물로 잠겨 있었던 그런 흔적, 그 사건이 지층과 화석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관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지구적인 규모의 그 대홍수 결과로서 이런 지층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생물 화석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십 수억 년 이런 세월은 허구라는 주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허구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대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이제 사실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나 과거나 변함없었고 지금 이 지층이 쌓이는 속도로 계산한다면 45억 년 굉장히 긴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고 거기서 발견되는 화석들은 진화의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대격변적으로 지층이 물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생물 화석이 그때 형성이 되어졌다는 단시간에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층과 화석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격변의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지층은 하등생물, 위에 있는 지층에는 이 고등생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우리가 관점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동성이 빠른 것들은 윗지층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고요. 기동성이 좀 이렇게 더딘 것들, 조개라든가 이런 식물 화석들은 아래 지층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 화석과 지층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석과 지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 장구한 세월, 이것이 꼭 장구한 세월 진화의 증거로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8과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